입술과 윗 잇몸에서 피가 난다든가 또 뭔가 만지면 좀 예민하고 또 치은염도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죠. 이 혀는 잘 어지럽게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두통, 참을미, 손발, 사지에 무력한 거예요. 배가 부르면 좀 괜찮습니다. 근데 배가 고프면 손발부터 힘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비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중화 위의 모래를 눌렀을 때 아프다. 중화통증. 차가운 사람은 소화불량, 그리고 손발이 차가운 사람, 딸꾹질을 잘한다. 그리고 더운 음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증상 패턴을 봤는데요. 가장 주된 증상은 소화죠. 그래서 밥을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돼요. 네. 플러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더 이해하시면 위에 대한 증상을 이제 넓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이제 경혈지압을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게 중요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동양의 이제 경락, 장부 증상을 좀 잘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압하는 방법으로 이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위장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식으로 경혈지압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장부 기능 개선, 지압 순서를 이미 이제 정리하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그 순서로 지속적으로 모든 장부는 접근할 거니까요. 요 접근법을 여러분들이 한 번, 두 번 계속 보다 보면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게 복잡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요. 진리일수록 실은 간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그래도 제 나름대로 가장 합리적인 접근법이다 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고요. 이대로 접근했을 때 제 견해로는 많은 분들에게 좋은 효과를 좀 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죠. 제일 먼저 장부변증이잖아요. 장부변증. 어떤 장부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보는 건데 앞서 이제 장상학 그리고 양방의 해부 생리학을 토대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진짜 문제가 있느냐 할 때 한 번 더 확인할 때 이런 데를 직접 만져보는 것이죠. 위랑 관계되어 있는 뭐 반응 구역들이잖아요. 중앙도 만져보고 해부학적으로 위랑 가까이 있는 이런 위치를 만져보는 것이고 그런 걸 통해서 장부 변증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장 대 내장 반사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위의 문제는 기본으로 가지고 가되 이 위에 영향을 주는 게 심장인지 간인지 폐인지 대장인지 비장인지 한 번 더 확인해서 위에 영향을 주는 그 장부랑 같이 접목을 하면 좀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경락의 특이성 작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것도 경락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경미, 유경의 문제를 우리가 지금 보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연결된 족대음, 비장은 상하관계고 같은 기운을 가지고 있는 대장은 동기관계고 그리고 오행의 토와 육기가 다른 수태음, 폐경은 교상관계고 그리고 장부, 즉 병의 유발 과정이 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장부 상통 관계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또 상생 상극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라는 것을 하나 제대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 시간에 잠깐만 또 정리해보면 위의 문제는 해부학적 구조 그리고 위의 알람 포인트, 모혈, 중환이죠. 여기를 통해서 적치 현상과 압통 현상을 통해서 알았잖아요. 그리고 등이 결리고 위에 문제가 있을 때는 무릎이 아프고 뭔가 이런 현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먼저 파악을 해놓고요. 위에 원혈을 만져보는 거예요. 충양. 그리고 또는 족삼리를 만져보는 거예요. 하편. 그랬을 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까보다 많이 편해졌어요. 그러면 이 증상이 위로부터 온 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도 조금 좋아진 것 같아요. 조금. 그러면 다른 요인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찾기 위해서 비장과 관계 있는지 비장의 원열, 비장의 합혈을 또 지압을 해줘보고 다시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훨씬 편해졌어요. 나타난 것은 위의 증상이지만 그 주된 원인은 비장과 연결돼서 온 거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럼 지압은 어떻게 하면 돼요? 위장과 비장을 조절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나머지 장부도 그렇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 플러스 어떤 장부를 같이 지압할지를 여기서 찾는 거예요. 자, 그렇게 찾아놨죠? 찾아놨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지압을 통해서 기혈순환과 균형을 잘 조절해서 우리가 이제 회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라고 했었죠? 전신의 기혈순환, 뭔가 음양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혈들을 기본적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00개 신고를 기본적으로 합곡, 대충, 사상, 팔해열, 팔맥교혈들을 기본적으로 잘 지압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장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따른 사모행을 우리가 처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양방에서 중요하게 보는 그 척추, 그리고 나무의 뿌리에 해당적인 하는 유혈과 모혈을 또 지압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증상을 또 보는 거죠. 어느 정도 개선됐나. 그랬더니 많이 좋아졌다. 분명히 많이 좋아질 겁니다. 그런데도 뭔가 좀 아직 해결을 좀 더 하고 싶다. 좀 부정한 것 같다 하면 우리가 이제 장기를 직접 만져서 또 풀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이제 잘 진행하면 되는 거죠. 자, 여기에 따라서 한 번 더 그림을 통해서 정리하죠. 이 내용을 한 번 더 보자라는 뜻입니다. 요혈 지압을 하는 거죠. 장부 변증이 됐으면 이제 요혈 지압을 할 때 이런 데를 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이런 혈들을 이제 잘 지압을 해서 전신의 어떤 기혈 순환을 일단 잘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암요법을 우리가 해주는 거죠. 이제 위 같은 경우는 허증일 때 양곡액을 보하고 이무강곡을 사하고, 시입증일 때는 상향형태를 사하고 이무강곡을 보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혈자리 처방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위라면 위장 경락을 직접 이렇게 기시부터 정제까지 해줄 수도 있죠. 이렇게 지압을 하면서 가장 뭉쳐있는 곳, 거기를 좀 더 많이 지압해주고, 여러분들이 배운 바대로 해서 이 혈자리는 이런 증상이 좋아. 그럼 그 혈자리는 조금 더 지압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경락을 또 해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데요. 사암요법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해당 경락을 전체적으로 지압을 해주면서 중요 부위, 뭉친 부위를 더 풀어도 좋고. 그 다음에 주체신경이 있었죠. 모든 내장기는 다 신경의 지배 속에 있으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척추 부위를 잘 풀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었죠. 위는 주체 척추가 흉추 6번입니다. 그 흉추 6번 주위를 잘 찾아서 우리가 뭉친 것 풀어주고, 위에 기혈이 드나드는 유혈이 있죠. 그래서 위유혈을 또 우리가 지압을 잘해서 이 등 부위에서 해결해주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경 부분에서는요, 이 내장기는 미주신경의 지휘를 받잖아요. 그래서 여기 경정맥 있는 요 주위를 잘 풀고, 목 주위도 잘 풀고, 그리고 내려온 신경이 흉강신경총, 복강신경총이 있으니까 이런 데를 또 좀 자극을 잘 해주면 도움이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이렇게 CMRT라는 카이로프라틱에서 나온 접근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혈지압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효과가 좋기 때문에 함께 일러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임상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볼 텐데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위의 반응이 이제 보니까 여기 5번이네요. 그럼 5번 위치에다 손을 대고요. 이것들을 조절해주는 신경이 여기서 나오고 들어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주의를 이렇게 잡고 함께 자극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심성, 원심성 신경을 이렇게 같이 자극해서 위의 정보가 잘 드나들도록 그래서 위가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조절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조금 더 여러분들이 내장기를 만질 수 있다면 내장기 이렇게 교정을 해서 장부 간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간하고 위가 이렇게 있죠. 간하고 위가 있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서로 움직이면서 영향을 주거든요. 이걸 내장기 관절이라고 해요. 우리가 뼈와 뼈가 만나서 움직이는 걸 뼈관절이라고 하지만 내장기와 내장기가 만나서 움직이는 이것도 뭐야? 내장기 관절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어긋나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내장기를 제 위치로 가게 할 수 있는 내장기 관절 기법도 우리가 함께 병행하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또 오프라인에서 실습을 또 많이 하면서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수고했습니다.